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런데 방역 지표는 연일 악화됐습니다. 전국적으로 4천 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부산에서도 하루 1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수까지 생겼는데 오늘 정부의 새로운 방역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다음 단계를 늦추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네. 특별 방역 대책의 주요 핵심 두 가지 기조는 예. 첫 번째는 아마 신속한 3차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걸 첫 번째로 삼은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재택 치료를 확진자의 경우에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삼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현재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부산도 여의는 아니지만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수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다가 사실 이제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오미크론이 언제 유입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아마 4주 정도는 3차 접종률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백신 유효 기간도 한 6개월로 줄이고요. 예. 그리고 18세에서 49세까지 연령대에 대해서도 5개월 이후에 바로 3차 접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상도 상당히 이제 부족해지고 있어서 확진이 되더라도 재택 치료가 기본으로 해서 추가로 입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3차 접종이라고 이게 네. 이제 바꿔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추가 접종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예. 주위에서 추가 접종하니까 선택인 그렇죠. 걸로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도 3차까지 가야 이제 접종 완료로 네.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의 이런 악화일로의 여러 지표들, 네. 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다거나 뭐 감염자가 많이 나온다는 건 이런 추세는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우리 예.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11월 1일부터 시작이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해서 전후로 해서 거의 1,500명 가량 확진자가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2,000명, 3,000명, 지금 4,000명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지침 자체가 거리두기 완화를 한 지침이 있는데다가 예. 사실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건조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철을 맞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백신 접종을 2차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확진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네. 생기고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보면 미접종군이 많은 우리 소아청소년군에서 그렇죠. 또 확진 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발생 수 그래프를 이렇게 꺾기가 참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고 했을 때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완료 2차까지 접종을 네. 하면은 상당히 이제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고 사망률을 줄인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줄이고 발생을 억제를 했는데 이게 백신 접종을 2차 접종을 하고 4, 5개월이 되니까 중화항체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조금 일부 돌파 감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 나온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9월 달, 10월 달 중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을 가지고 네. 사망률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예. 미접종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거의 42%나 높습니다. 예. 근데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11%로 4배나 사망률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들도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자체가 사망률을 줄인다는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예. 접종 안 하신 분들은 꼭 빨리 2차 접종을 하시고 2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3차 접종, 추가 접종까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건데 네, 이제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지금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얼마나 그 항체가라든지 중화항체가나 그리고 세포 면역이 유지되는지의 연구 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바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데이터를 보면 3차 접종까지 한 경우에는 거의 8, 9개월까지 중화항체가가 잘 유지가 된다라는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0대 지금 확진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예. 10대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지금 현재 20% 미만을 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위중증이나 사망률이 거의 없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공고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추후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는 위중증 환자도 생기고 네. 그리고 또 확진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그렇죠. 접촉 감염들이 예. 많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백신 접종이 백신 접종하고 난 이후에 부작용보다는 이득이 높은 걸로 나오면서 네, 네. 아마 이번 특별 방역 대책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강하게 권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미크론 네. 새로운 변이가 지금 뭐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네. 있던데 기존의 백신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예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예. 총 50개의 돌연 변이가 생겼거든요. 그 중에서 돌출 단백질에 거의 돌연 변이가 32개가 생겼습니다. 그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돌출 단백질에 16개가 생겼는데 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2배나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추정하건대 백신에 대한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은 하는데 예. 결과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파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거의 한 6배 정도 전파력이 높을 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나온 일부 초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델타 대비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상당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겠네요. 거의 지금 오늘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그렇죠, 예. 나왔는데 아마 북미에서도 확인은 안 됐지만 벌써 들어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라서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일본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정도의 또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제까지는 이렇게 입국을 제한한 적이 없었는데 예. 남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쪽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된 나라에서는 그렇죠. 지금 출입도 지금 제한을 한 상태고요. 네, 네. 내국인 같은 경우는 들어오더라도 10일 동안 격리 격리를 해야 면제, 되고요. 예. 접종 완료가 되더라도 격리 면제가 안 되게 그렇죠, 해서 예. 격리를 10일 동안 하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